1981년 전두환 대통령 취임과 제5공화국 출범 사건. 강인호 수사 일지 8편. 제안장, 취임의 그림자. 1981년 2월 24일, 청와대 주변. 서울의 아침은 차가웠지만 도시 전체가 거대한 행사를 준비하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틀 후면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새벽 6시부터 청와대 주변 보안 점검 임무에 투입되었다. 1212 사태와 518 광주 사건 이후 수립된 신군부 정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앞두고 보안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상태였다. 형사님, 경호 태세가 정말 삼엄하네요. 한지아가 청와대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 병력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연하죠. 새 정권의 첫 취임식인데 사소한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강인호도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다. 지난 몇 년간 정치적 격변을 겪어온 두 사람에게 이런 정치적 행사는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다. 두 사람이 맡은 임무는 청와대 주변 1km 반경 내 모든 건물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것이었다. 특히 저격이나 폭탄 테러가 가능한 고층 건물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했다. 의외의 발견. 오전 9시 청와대에서 500m 떨어진 한 사무용 건물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형사님, 7층에서 응답이 없어요. 한지아가 인터폰을 누르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어제까지 직원이 출근했다고 했는데 건물 관리소장의 말이었다. 혹시 열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열어봐도 되나요? 강인호가 결정했다. 보안 점검 중이니까 열어봅시다. 밀실의 죽음. 7층 사무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책상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는 중년 남성이 있었다. 강인호가 즉시 맥박을 확인했다. 죽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있나요? 한지아가 시신의 상태를 살펴봤다. 시체 경직 상태로 봐서 어젯밤이나 새벽 정도로 보여요. 진원 확인해 봅시다. 책상 위에 신분증을 확인하니 박종수 45세, 청와대 비서관 보였다. 청와대 관련 인사네요. 그럼 즉시 보고해야겠어요. 하지만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한 자연사로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었다. 첫 번째 의문점들. 한지아가 현장을 정밀하게 관찰했다. 형사님,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뭔가요? 첫째,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자연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둘째,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2월 추위에 왜 창문을 열어두었을까요? 강인호도 주변을 살펴봤다. 셋째, 책상 위에 커피잔이 있는데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넷째, 달력에 오늘 일정이 적혀 있어요. 오전 10시 중요한 만남. 그럼 누군가를 만날 예정이었다는 뜻이네요. 현장 보존. 일단 현장을 보존하고 상부에 보고합시다. 강인호가 지시했다. 하지만 내일 모레가 취임식인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한지아가 우려를 표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30분 후 청와대 경호실과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은폐의 시작. 이 사건은 극비로 처리한다. 경호실장 차모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을 조사해야. 조사는 하되 언론에는 절대 누설하지 마라. 중정부 부장 김모 씨도 같은 입장이었다. 취임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 관련 인사의 의문사가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된다. 공식 발표는 어떻게 하나요?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한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를 바라봤다. 또다시 진실이 은폐되려 하고 있었다. 비밀 지시. 그날 오후 강인호와 한지아는 별도로 불려갔다. 너희 둘이 현장을 발견했으니 정밀 조사를 해라. 이번에는 다른 인물이 지시했다. 정확한 신원은 알 수 없었지만 상당히 높은 위치의 사람으로 보였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자연사로. 공식과 비공식은 다르다.
너희는 진실을 찾아라. 만약 진실이 공식 발표와 다르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신비한 지시였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부검 결과. 다음 날 아침,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마비입니다. 법의학자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혈액에서 미량의 디지털리스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디지털리스요? 한지아가 관심을 보였다. 심장병 치료제지만 과량 투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독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원래 심장병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박종수의 배경 조사. 박종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박종수 45세. 청와대 비서관보 정무비서실 소속. 경력 행정고시 출신. 내무부 15년 근무. 가족, 부인과 자녀 2명. 특이사항 최근 업무 스트레스 심화. 평범한 공무원으로 보이는데요. 한지아가 인사기록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정무비서실 소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업무를 담당했을 거예요. 강인호가 분석했다. 마지막 하루의 행적. 박종수의 2월 23일 행적을 추적했다. 오전 9시 정상 출근. 오전 10시-12시 비서실 회의 참석. 오후 1시-2시 점심 동료와 함께. 오후 3시-5시 개인 업무. 오후 6시 퇴근. 오후 7시-9시 행방불명. 오후 10시 사무실에서 발견 추정.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이 공백이네요. 누군가와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동료들의 증언. 박종수의 동료들을 면담했다. 동료 A 김 차장. 박종수는 최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어떤 스트레스였나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동료 B 이 과장. 며칠 전부터 누군가와 자주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들으셨나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뭔가 거절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동료 C 정서기관. 박종수 씨가 어젯밤에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와의 만남인지 말했나요? 그건 말하지 않더라고요. 제두장, 은폐된 진실. 공식 발표. 2월 25일 오전, 박종수의 사망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다. 청와대 박종수 비서관보가 24일 밤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무 과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짧고 간단한 발표였다.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가족과의 면담. 박종수의 부인 이영희 42세와 면담했다. 남편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나요? 아니요. 건강한 편이었어요. 정기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최근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글쎄요. 요즘 들어 밤에 전화를 자주 받았어요. 누구에게서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받을 때 표정이 어땠나요? 좋지 않았어요.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숨겨진 압력. 이영희가 추가로 중요한 증언을 했다. 사실.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가요? 낯선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걸 봤어요.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부터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명함을 주고 가기도 했고. 명함이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명함을 보니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이사 김모라고 되어 있었다. 가짜 명함의 정체.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 확인해 보니 그런 이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가짜 명함이네요. 한지아가 말했다. 누군가 박종수에게 압력을 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압력일까요? 아마도 취임식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요구했을 거예요. 박종수의 업무 내용. 박종수가 담당했던 구체적인 업무를 조사했다. 주요 업무. 대통령 일정 관리 보조. 정치인 면담 준비. 정부 정책 문서 정리. 인사 관련 업무 지원. 이 중에서 어떤 업무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강인호가 분석했다. 인사 관련 업무가 가장 민감할 것 같아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 정보는 돈이 되거든요. 첫 번째 용의자, 중앙정보부 간부. 박종수와 연결점이 있는 첫 번째 인물은 중정부 간부 최모 52세였다. 최 간부님과 박종수는 어떤 관계였나요? 업무적으로 가끔 접촉했어요. 최근에도 만났나요? 글쎄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하지만 최 씨의 반응이 부자연스러웠다. 2월 23일 저녁에 만나지 않으셨나요? 23일이요. 그날은 집에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가족들이 증인이에요. 최 씨의 알리바이 확인. 최 씨의 가족들에게 확인해보니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 부인의 증언. 남편은 23일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최 씨의 주장. 저녁 7시부터 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3시간의 공백이 있네요. 한지아가 지적했다. 두 번째 용의자 청와대 경호실 요원. 경호실 소속 김모 38세 요원도 박종수와 접촉이 있었다. 박종수 비서관보와 어떤 일로 만났나요? 취임식 보안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요? 대통령 동선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했어요. 2월 23일에도 만났나요? 아니요. 그날은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의원의 차량이 그날 밤 박종수의 사무실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김 의원의 의심스러운 행동. CCTV 기록을 확인해 봅시다. 강인호가 제안했다. 사무실 건물 근처 CCTV를 분석한 결과 23일 밤 8시 30분경 김 의원의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분명히 만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짓말한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용의자, 재계 인사. 건설회사 회장 이모 58세도 박종수와 연결고리가 있었다. 박종수 씨와 어떤 관계셨나요? 새 정부 건설 정책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어서 가끔 만났어요. 합법적인 로비였나요? 물론입니다.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어요. 2월 23일에는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회장의 비서가 그날 박종수에게 전화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네 번째 용의자, 정치인. 새 정부에서 소외될 위기에 있던 정치인 박모 49세도 의심스러웠다. 박종수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인사 발령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구체적으로요? 제가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박종수가 뭐라고 했나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지 않으셨나요? 화날 일은 아니죠. 그 사람 입장도 이해해요. 약물 흔적의 추가 분석. 법의학과에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디지털리스 성분이 일반적인 치료 용량을 초과해요. 그럼 의도적으로 투여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음식이나 음료에 타서 먹였을 것 같아요.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박종수가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었다. 마지막 만남의 장수. 박종수가 2월 23일 저녁에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 추적했다. 근처 식당들을 수소문한 결과 한 중국집에서 목격 증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8시쯤에 두 남자가 와서 식사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한 명은 안경 쓴 깔끔한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좀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대화는 들리지 않았나요? 멀어서 잘 안 들렸지만 좀 격한 것 같았어요. 박종수의 사진을 보여주니 안경 쓴 사람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의문의 동반자. 그럼 박종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네요.
한지아가 결론지었다. 4명의 용의자 중 누구일까요? 일단 알리바이를 다시 확인해 봅시다. 제세장, 권력의 미로. 용의자들의 재신문. 2월 26일, 강인호와 한지아는 4명의 용의자를 다시 불러들였다. 취임식 하루 전이라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다. 최시중 정부 간부의 추가 신문. 최 간부님, 23일 밤 8시에 누구와 함께 계셨나요? 집에서 가족과. 하지만 부인께서는 10시가 넘어서 들어오셨다고 하더군요. 최 씨가 당황했다. 그건 기억착오일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디에 계셨나요? 일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누구를요? 그건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요원 경호실의 모순. 김요원님, CCTV에 차량이 찍혔는데요? 그건 다른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박종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간 것뿐입니다. 밤 8시 30분에 그 근처를 지날 이유가 있었나요? 개인적인 용무가 있었습니다. 이 회장 재계의 전화 기록. 이 회장님 비서가 23일에 박종수에게 전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만남 약속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날 밤에 직접 만나지는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다른 약속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약속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골프 모임이었습니다. 증인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박시정 치인의 절박함. 박 선생님은 새 정부에서 어떤 자리를 원하셨나요? 특별히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종수에게 여러 번 연락하셨잖아요? 그냥 정보를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나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새로운 증거 발견. 그날 오후 박종수의 사무실에서 추가 조사를 하던 중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형사님, 쓰레기통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한지아가 찢어진 메모지 조각들을 보여줬다. 조각들을 맞춰보니 전화번호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02에 123에 4567 오후 8시 중국집. 이 전화번호 누구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결정적 단서.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최모중 정부 간부의 직통 전화였다. 최 간부가 박종수와 만남을 주선한 게 확실하네요. 하지만 실제로 만난 사람이 최 씨 본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최 씨의 이름을 빌려서 만남을 주선했을 수도 있어요. 중국집 사장의 추가 증언. 중국집을 다시 방문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 그날 저녁에 온 두 사람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나요? 글쎄요. 한 사람은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시계를요? 네. 마치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았어요. 음식은 다 드셨나요? 안경 쓴 사람은 거의 안 먹었어요. 다른 사람만 먹었고. 이것도 의미 있는 단서였다. 박종수가 긴장해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었다. 독의 투여 방법. 범인이 어떻게 디지털리스를 먹였을까요? 한지아가 궁금해했다. 음식에 탔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중국집 사장은 박종수가 거의 안 먹었다고 했어요. 그럼 음료수에 탔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중국집에서 그날 주문 내역을 확인해 보니 차 2잔이 포함되어 있었다. 차에 든 독. 차에 디지털리스를 탔을 가능성이 높네요. 강인호가 분석했다. 그럼 범인은 미리 독을 준비해 온 거예요.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어떻게 들키지 않고 차에 탔을까요? 상대방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탔을 수도 있어요. 용의자들의 전문성. 4명의 용의자 중 누가 디지털리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조사했다. 최모 중정부 정보기관 근무 경력상 독에 대한 지식 보유 가능성 있음.
김모 경호실 경호 업무상 독극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을 수 있음. 이모 제게 특별한 전문성 없음. 박모 정치인 특별한 전문성 없음. 최 씨와 김 씨가 가장 의심스럽네요. 한지아가 결론지었다. 동기 분석. 각 용의자의 박종수 살해 동기를 분석했다. 최모의 동기. 새 정부 출범에서 밀려날 위기. 박종수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입막음을 위한 살인. 김모의 동기. 경호 관련 기밀 유출을 박종수가 알았을 가능성.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 제거. 이모의 동기. 새 정부 건설 사업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 박종수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 했으나 실패. 분노에 의한 우발적 살인. 박모의 동기. 정치적 생명이 달린 인사에서 소외. 박종수가 도움을 주지 않자 원한 품음. 절망적 상황에서의 극단적 선택. 물증 수집. 각 용의자가 디지털리스를 구할 수 있었는지 조사했다. 디지털리스는 일반적으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약학 전문가에게 문의했다.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수의학 분야에서도 사용해요. 불법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그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특히 정보기관이나 특수기관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최 씨와 김 씨에게 불리한 증거였다. 시간대 재구성. 2월 23일 저녁의 시간대를 정밀하게 재구성했다. 오후 7시 30분 박종수가 중국집에 도착. 오후 8시 다른 사람이 합류. 오후 8시 30분 김효원의 차량이 근처 지나감 CCTV 확인. 오후 9시 중국집에서 나감 추정. 오후 9시 30분 박종수가 사무실에 도착 추정. 오후 10시 독발작으로 사망 추정. 알리바이의 허점. 각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다시 검증했다. 최모 가족 증언과 본인 주장이 다름 3시간 공백. 김모 CCTV에 차량 포착되었으나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 이모 골프 모임 참석했다고 하나 구체적 증인 제시 못함. 박모 집에 있었다고 하나 확실한 증거 없음.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가 없네요. 한지아가 정리했다. 새로운 목격자. 그때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 중국집 근처 편의점 사장이었다. 그날 밤에 이상한 걸 봤어요. 무엇을요? 중국집에서 나온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것 같았어요. 어떤 식으로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붙잡고 뭔가 따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에는 따로 헤어졌어요. 한 사람은 택시를 타고 다른 사람은 걸어서 갔어요. 택시 기사의 증언. 택시를 탄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일대 택시 기사들을 수소문했다. 23일 밤 9시경에 중국집 앞에서 손님을 태운 기사 있나요? 몇 명의 기사를 만난 후 한 명이 기억한다고 했다. 네, 있었어요. 안경 쓴 중년 남자였는데 어디로 갔나요? 청와대 쪽으로 갔어요. 승객 상태는 어땠나요?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이제 끝났다.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말들. 박종수의 마지막 행동. 박종수가 택시를 타고 청와대 쪽으로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 그가 안경을 쓴 피해자였다는 뜻이었다. 그럼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이 범인이네요. 걸어서 간 사람 말이에요. 편의점 사장에게 다시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물어봤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그리고 군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것은 김효원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제내장, 사라진 서류. 박종수 사무실의 재수색. 2월 27일 취임식 당일 아침. 박종수의 사무실을 다시 수색했다. 뭔가 빠진 게 있을 거예요. 한지아가 확신했다. 처음 수색할 때 놓친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정밀한 수색 결과 중요한 발견을 했다. 형사님, 여기 서류함이 비어 있어요. 원래 뭐가 있었을까요? 라벨을 보니
인사 관련 기밀 문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진 문서의 정체. 청와대 비서실에 문의한 결과 그 서류함에는 새 정부 출범 관련 중요 인사 정보가 들어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주요 정부 부처 장관급 인선과 관련된 극비 정보였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서류를 박종수가 관리했나요? 그가 인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거든요. 서류가 사라진 걸 언제 알았나요? 어제 오후에 확인했는데 없었어요. 서류 도난의 의미. 누군가 그 서류를 노리고 박종수를 살해한 건가요? 강인호가 추리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한지아도 동의했다. 새 정부 인사 정보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정치인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요. 재계에서도 관련 부처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업이 좌우될 수 있고요. 각 용의자의 서류 접근 가능성. 4명의 용의자가 그 서류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분석했다. 최모 중정부. 정보기관 소속으로 다양한 정보 수집 경로 보유. 박종수와 업무적 접촉이 있었음. 서류 입수 가능성 높음. 김모 경호실. 청와대 출입 자유로움. 박종수 사무실 접근 용의. 서류 탈취 가능성 높음. 이모 재계. 직접적 접근은 어려움. 하지만 박종수를 통해 정보 입수 시도. 서류 자체보다는 내용에 관심. 박모 정치인. 서류 접근은 거의 불가능. 하지만 내용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 박종수를 통해서만 정보 입수 가능. 추적의 확장. 서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만약 범인이 서류를 가져갔다면 어디에 숨겨두었을까요? 자신의 사무실이나 집에 두기는 위험해요. 그럼 다른 곳에. 아니면 이미 처분했을 수도 있어요. 중국집에서의 거래 시도.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 박종수가 중국집에서 누군가와 만난 이유가 서류 거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박종수가 서류를 넘겨주는 대신 뭔가를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나 아니면 새 정부에서의 자리 보장 같은 것.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고 그래서 살해당한 거죠. 범인의 의도 분석. 범인이 박종수를 죽인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한지아가 질문했다. 첫째, 서류를 빼앗기 위해. 둘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셋째, 박종수가 다른 사람에게도 정보를 팔 것을 우려해서. 강인호가 분석했다. 미행 사건. 그날 오후, 강인호와 한지아는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형사님, 뒤에서 따라오는 차 있어요. 언제부터요? 30분 전부터요. 확실해요? 네. 3번 방향을 바꿨는데 계속 따라와요. 습격 시도. 저녁 7시,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습격을 당했다. 수사를 중단하라. 복면을 쓴 남자 2명이 나타났다. 누가 보낸 거야? 강인호가 물었다. 묻지 말고 그냥 손 떼. 한 명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반격. 하지만 한지아의 격투 실력이 빛을 발했다. 과거 북한 공작원 시절의 경험으로 2명을 제압했다. 누가 보낸 건지 말해. 모르겠어요. 전화로만 지시받았어요. 어떤 지시? 강인호, 한지아 형사가 박종수 사건에서 손 떼게 하라고. 돈은 누가 줬어? 우체통에 넣어져 있었어요. 배후 세력의 존재. 습격 사건으로 이 사건 뒤에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누군가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한지아가 말했다. 4명의 용의자 중 1명이겠죠.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큰 배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서류의 행방. 그날 밤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다. 형사님, 익명의 제보 전화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종수가 훔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해요. 어디에요? 그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하네요. 제보자와의 만남. 자정.
한강변에서 제보자와 만났다. 중년의 여성이었다. 저는 박종수의 비서였어요.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박종수가 죽은 후에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류에 대해 뭘 아시나요? 박종수가 그 서류를 복사해뒀어요. 어디에요? 자기 집 지하실에. 비밀 금고가 있어요. 비밀 금고의 발견. 다음 날 새벽, 박종수의 집을 수색했다. 지하실에서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암호가 뭘까요? 한지아가 궁금해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박종수의 생년월일로 열렸다. 드디어 찾았네요. 금고 안에는 정말로 인사 관련 기밀 문서가 들어 있었다. 문서의 내용. 문서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새 정부 주요 인사. 국무총리 5호 확정. 외무부 장관 5호 유력. 경제기획원 장관 5호 검토 중. 내무부 장관 5호 보류. 이런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면 큰 문제가 되겠네요. 정치인들이나 재계에서는 이런 정보에 목을 맬 만해요. 문서 거래의 흔적. 문서 여백에 손글씨로 메모가 있었다. 최 마이너스 300만 원 제시. 김승진 약소. 이 사업 특혜 보장. 방 차관급 자리 요구. 박종수가 네 사람 모두와 거래를 시도했군요. 한지아가 정리했다. 그럼 누구와 실제 거래가 성사되었을까요? 아니면 모두 결렬되었을 수도 있어요. 제5장 밀실의 밤. 두 번째 죽음의 발견. 2월 28일 오전 6시 취임식이 끝난 다음 날.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강 형사, 큰일 났어. 이성훈 팀장이 급히 전화했다. 무슨 일인가요? 정치인 박모가 자살했어. 언제요? 어젯밤으로 추정돼. 지금 현장에 가봐. 현장 도착. 박모의 자택은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이었다. 경찰들이 이미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어떤 상황인가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다. 2층 서재에서 목을 메고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됐어요. 발견자는 부인이에요. 아침에 깨워도 응답이 없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해요. 현장 조사. 서재에 들어서자 박모가 천장에 전등에 넥타이를 매고 목을 메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자살로 보이는데요. 한지아가 주변을 살펴봤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의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박모가 올라섰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자가 시신에서 2m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의문점들 발견. 더 자세한 조사 결과 여러 의문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의자의 위치가 부자연스러워요. 둘째, 넥타이 매듭이 일반적인 목매기와 달라요. 셋째, 손톱 밑에 다른 사람의 피부 조직이 있어요. 한지아가 하나씩 지적했다. 그럼 자살이 아니라 타살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밀실의 비밀. 하지만 문제는 서재가 완벽한 밀실이었다는 점이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2층이라 외부 침입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범인이 들어왔다가 나간 거죠? 강인호가 의문을 표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지아가 서재를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했다. 숨겨진 통로 발견. 1시간여의 수색 끝에 중요한 발견을 했다. 형사님, 여기 책장 뒤에 문이 있어요. 책장을 옮기자 숨겨진 작은 문이 나타났다. 어디로 연결되나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옆집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였다. 이 집을 지을 때 만든 비밀 통로인 것 같아요. 옆집 조사. 옆집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였다.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한 달 전부터 세입자가 없었다고 했다. 그럼 범인이 이 집을 이용해서 박모를 죽인 후 이 통로로 도망간 거네요. 하지만 누가 이런 통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통로를 알 수 있었던 사람들. 박모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이 비밀 통로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을 찾았다.
가족들 부인과 자녀들은 통로 존재를 몰랐다고 증언. 건축업자 20년 전 집을 지은 업자는 이미 사망.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 있음. 정치 동료들 집에 자주 왔던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박모의 마지막 하루. 박모의 2월 27일 행적을 추적했다. 오전 취임식 참관 국회의 사당. 오후 1시 점심 동료 정치인들과. 오후 3시 귀가. 오후 5시 집에서 전화 통화 여러 번. 오후 8시 저녁 식사 가족과. 오후 10시 서재로 들어감. 오후 11시 부인이 마지막으로 목소리 들음. 자정경 사망 추정 시각.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가 범행 시간대네요. 전화 통화 기록. 박모가 오후 5시에 받은 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했다. 5시 15분 미확인 번호에서 10분간 통화. 5시 30분 같은 번호에서 5분간 통화. 5시 45분 또 다른 번호에서 15분간 통화. 3번의 통화 모두 박모가 받은 거네요. 누가 전화했는지 추적해봅시다. 전화 추적 결과. 전화번호들을 추적한 결과. 첫 번째 번호 공중전화 명동 일대. 두 번째 번호 공중전화 같은 장소. 세 번째 번호 최모 중정부 간부의 직통전화. 최 씨가 박모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네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최 씨의 해명. 최모를 다시 불러서 신문했다. 2월 27일 오후 5시 45분에 박모에게 전화하셨죠? 그게 기억나지 않는데요. 전화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아, 그랬나요? 그럼 간단한 인사 정도였을 거예요. 15분간 통화하셨는데 간단한 인사였나요? 최 씨가 당황했다. 그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부인의 증언. 박모의 부인에게서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남편이 오후에 전화를 받고 나서 많이 화가 나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이제 정말 끝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말들. 저녁 식사 때도 기분이 좋지 않았나요? 네.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재에서의 마지막 시간. 오후 10시에 서재에 들어간 후에는 처음에는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언제까지 소리가 났나요? 11시쯤까지요. 그 후로는 조용했어요. 범인의 침입 시간. 증언을 종합하면 범인은 11시 이후에 비밀 통로를 통해 침입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박모가 전화 통화를 마친 후에 침입한 거네요. 미리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화 통화를 듣고 급히 온 걸 수도 있고요. 창틀의 가루. 한지아가 창틀에서 발견한 희미한 가루를 분석한 결과 시멘트 가루로 밝혀졌다. 이상하네요. 왜 창틀에 시멘트 가루가? 최근에 건축 공사를 한 사람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하 통로를 이용하면서 묻은 걸 수도 있고요. 신발 자국의 분석. 바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도 중요한 단서였다. 이 신발 자국은 박모의 것이 아니에요. 크기가 다르고 신발 종류도 달라요. 운동화 같은데 박모는 구두만 신었거든요. 그럼 범인의 신발 자국이네요. 범인의 체격 추정. 신발 자국의 크기와 보폭을 분석한 결과 범인의 체격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다. 키 175cm 정도, 체중 70kg 내외의 남성으로 보여요. 4명의 용의자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은 최모와 김모가 비슷해요. 이모는 좀 더 크고 박모는 이제 없으니까 제외하고요. 대여섯 장 가면 뒤의 용의자들. 용의자 재소집. 2월 29일 강인호와 한지아는 남은 3명의 용의자를 다시 불러들였다. 박모의 죽음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박모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인호가 3사람에게 물었다. 최모 중정부 충격적이에요. 설마 자살할 줄은. 김모 경호실 정치적 스트레스가 심했나 봅니다. 이모 제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최모의 모순된 진술. 최 간부님, 박모와 마지막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취임식 소감 같은. 하지만 15분간 통화하셨잖아요. 그랬나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한지아가 압박했다. 박모 부인은 남편이 전화 후 매우 화가 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건 제 탓이 아닐 거예요. 김모의 수상한 반응. 김 요원님, 박모의 집 근처에 가본 적 있나요? 없어요. 왜 가겠어요? 혹시 그 집에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김모가 순간 당황했다. 비밀 통로요? 그런 게 있나요? 모르신다고요? 네,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김모의 반응이 부자연스러웠다. 이모의 알리바이. 이 회장님, 2월 27일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어디 계셨나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부인과 자녀들이 증인이에요. 이모의 알리바이는 가장 확실해 보였다. 서류에 대한 반응. 박종수가 훔친 인사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강인호가 폭탄 선언을 했다. 세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달랐다. 최모 표정이 굳어짐. 김모 별 반응 없음. 이모 궁금해하는 표정. 그 서류에 여러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더군요. 거래 시도의 증거. 박종수가 여러분 모두에게 서류 내용을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 여백의 메모를 보여주었다. 최 간부님께는 300만 원을 요구했고 최모가 부인했다. 그런 거래는 없었어요. 김 요원님께는 승진을 요구했고 김모도 부인했다. 말도 안 돼요. 이 회장님께는 사업 특혜를 요구했네요. 이모가 당황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 불법적인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반박. 세 사람 모두 박종수와의 거래를 부인했지만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다. 최모의 반박. 300만 원이라니요. 제가 그런 돈으로 기밀을 사겠어요? 김모의 반박. 승진은 실력으로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얻을 생각은 없어요. 이모의 반박. 사업은 정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특혜는 원하지도 않아요. 디지털리스 구입 경로. 디지털리스를 어떻게 구했는지 조사했습니다. 한지아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최근 한 달간 서울 시내 약국에서 디지털리스 구입 기록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흥미롭게도 가짜 신분증으로 구입한 기록이 있어요. 가짜 신분증의 정체. 2월 20일 강남구의 한 약국에서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디지털리스를 구입했어요. CCTV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나요? 세 사람이 화면을 보았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한 신원 확인은 어려워요. 최모의 과거 이력. 최 간부님의 과거 이력을 조사했더니 흥미로운 점이 있더군요. 강인호가 자료를 펼쳤다. 1970년대에 베트남에서 특수작전에 참여하셨네요.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때 화학무기나 독가스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최모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군사 기밀입니다. 김모의 경호 교육. 김 요원님도 경호 업무상 독극물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죠? 기본적인 것만 알아요. 디지털리스에 대해서도 아시고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김모의 대답이 확신에 차지 않았다. 이모의 결백. 세 사람 중 이모만이 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보였다. 이 회장님은 의학이나 화학 관련 지식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저는 문과 출신이라 주변의 의사나 약사 지인은 몇 명 있지만 이런 일로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어요. 결정적 단서의 발견. 그때 한지아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 형사님, 박모 집에서 가져온 증거 중에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요? 비밀 통로에서 발견된 털실 조각이에요. 현미경으로 분석한 털실 조각을 보여주었다.
이건 고급 양모 소재예요. 정장에 사용되는 털실의 출처. 세 분 모두 어제 입으셨던 옷을 확인할 수 있나요? 최모, 정장을 입었지만 양모 소재는 아니에요. 김모, 저는 제복을 입었어요. 이모, 양모 정장을 입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털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모의 거짓말 발각. 이 회장님, 혹시 어젯밤에 정말로 집에만 계셨나요? 네, 그렇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털실은 당신 옷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가족들의 증언 재확인. 이모의 가족들을 다시 불러서 확인했다. 부인의 증언. 어젯밤 10시쯤 남편이 급히 나갔어요. 어디로 가신다고 했나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하고 나가셨어요. 아들의 증언.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이모의 알리바이 붕괴. 이 회장님, 거짓말하셨군요. 한지아가 추궁했다. 가족들이 모두 다른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디에 가셨나요? 그냥 드라이브를 했어요. 혼자서요? 네. 결정적 증거.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강인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박모 집 근처 CCTV에 당신 차량이 찍혔어요. 이모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언제요? 2월 27일 밤 11시 30분경입니다. 그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자백의 순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된 이모가 마침내 자백했다. 맞아요. 제가 박모를 죽였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왜 그랬나요? 박종수 때문이에요. 이모의 동기. 박종수가 저를 협박했어요. 이모가 고백을 시작했다. 새 정부에서 건설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 알려주는 대신 거액의 돈을 요구했어요. 얼마를 요구했나요? 1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주셨나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협박의 내용. 박종수가 어떻게 협박했나요? 제가 과거에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준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법 정치자금이었나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알려지면 사업이 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기로 했나요? 어쩔 수 없었어요. 거래의 결렬. 하지만 박종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돈을 받고도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건가요? 네. 그리고 박종수가 또 다른 돈을 요구했어요. 더요. 이번에는 2억 원을 달라고 했어요. 박종수 살인 계획. 그래서 박종수를 죽이기로 결심한 건가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박종수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안 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을 때요. 이모가 치를 떨었다. 그래서 디지털리스를 구했나요? 네. 박모 살인의 동기. 그럼 박모는 왜 죽인 건가요? 박모가 박종수와 저의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박종수가 박모에게도 정보를 팔려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막음을 한 건가요? 박모가 저를 협박하려 했어요. 협박의 연쇄. 박모도 돈을 요구했나요? 아니요. 박모는 더 교활했어요. 뭘 원했나요? 새 정부에서 제가 받을 건설 사업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인 건가요? 박종수를 죽인 후에도 협박이 계속될 줄은 몰랐어요. 범행 수법. 박모를 어떻게 죽인 건가요? 한지아가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비밀 통로는 어떻게 알았나요? 박모가 몇 년 전에 자랑 삼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날 밤에 직접 들어간 건가요? 네. 박모가 서재에서 전화하는 걸 듣고 기다렸다가 살인의 순간
박모가 전화를 끝낸 후에 들어갔어요.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처음에는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모가 더 큰 요구를 해서. 그래서 목을 졸랐나요?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그 후에 자살로 꾸민 건가요? 그렇게 하면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한 자백. 이모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종수 살인. 동기 계속된 협박과 금전 요구. 방법 디지털리스를 중국집 차에 투여. 시간 2월 23일 밤 8시경. 박모 살인. 동기 입막음, 박종수 사건의 목격자 제거. 방법 목졸라 살해 후 자살로 위장. 시간 2월 27일 밤 11시 30분경. 나머지 용의자들의 반응. 이모의 자백을 들은 최모와 김모의 반응은 다양했다. 최모, 정말 충격이네요. 이 회장이 그런 일을 할 줄은. 김모, 박종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협박하고 있었다니. 두 분도 협박을 받으셨나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만 최모가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박종수가 접근해 온 적은 있어요. 하지만 거절했죠. 김모의 고백.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김모가 입을 열었다. 박종수가 경호 관련 정보를 요구했어요. 어떤 정보요? 대통령 동선이나 경호 계획 같은 것들. 거절하셨나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 정보는 절대 누설할 수 없어요. 제7장 권력의 균열. 이모의 구속. 3월 1일 이모는 살인 혐의로 정식 구속되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회장님, 박종수가 협박에 사용한 자료들은 어디서 구한 건지 아시나요? 강인호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주었을 거예요. 누가요? 박종수 혼자서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배후 세력의 존재. 이모의 증언으로 박종수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종수는 단순한 공무원이었어요. 한지아가 분석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협박할 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누군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뜻이에요. 정보 출처 추적. 박종수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기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지 조사했다. 가능한 정보원. 청와대 내부자. 중정부 관계자. 경호실 인사. 정치권 인사. 이 중에서 박종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청와대 동료들이겠죠. 청와대 내부 조사. 박종수의 청와대 동료들을 재조사했다. 정무비서관 A. 박종수가 최근 들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놀랐어요. 행정비서관 B. 평소에는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위치였는데. 경제비서관 C. 누군가 정보를 흘려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의외의 증언. 가장 중요한 증언은 박종수의 직속 상관에게서 나왔다. 박종수가 최근 몇 달간 야근을 자주 했어요. 무슨 일로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부서 사람들과 접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서요? 인사비서관실, 정무비서관실, 경제비서관실. 거의 모든 부서네요. 박종수의 정보망. 박종수가 어떻게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했는지 밝혀졌다. 박종수는 각 부서의 하급 직원들과 친분을 맺었어요.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정보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만든 거죠. 시스템의 허점. 그럼 청와대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한지아가 지적했다. 개별 정보는 기밀이 아니더라도 종합하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박종수가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한 거군요. 은폐 지시. 그런데 조사가 깊어질수록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이상 조사하지 마라. 상급자의 지시였다. 왜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 내부 문제가 더 커지면 안 된다. 하지만 진실은 충분히 밝혀졌다. 범인도 잡았고
압력의 이유. 왜 조사를 중단시키려 할까요? 한지아가 의문을 표했다. 아마도 더 큰 문제가 드러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요?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박종수를 통해 드러날까봐 걱정하는 거겠죠. 마지막 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호와 한지아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박종수 사건의 배후를 더 조사해야 해요. 하지만 위에서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죠.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계속했다. 결정적 발견. 마지막 조사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박종수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결과 놀라운 내용이 드러났다. 파일명 새 정부 프로젝트. 내용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각종 부정과 비리 목록, 장관 인선 과정의 금품 수수, 정부 정책 사전 유출, 특정 기업 특혜 제공, 반대 세력 회유 자금, 충격적인 진실. 이 파일이 진짜라면 한지아가 경악했다. 새 정부 출범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종수가 협박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받았거나 아니면 직접 목격한 거겠죠. 파일의 진위. 파일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사실을 검증해봤다.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이 사실과 일치했다. 이건 폭탄이에요. 강인호가 말했다. 공개되면 새 정부가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총격. 바로 그때 사무실 창문을 통해 총탄이 날아들었다. 지아, 엎드려요. 강인호가 한지아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총탄은 컴퓨터 모니터를 파괴했다. 저격수의 도주. 창밖을 보니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인형이 사라지고 있었다. 저격수예요. 증거를 노린 것 같아요. 다행히 파일은 별도의 디스켓에 백업해두었기 때문에 안전했다. 경고의 메시지. 30분 후 경고 전화가 걸려왔다. 더 이상 파지 마라. 변조된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알고도 모른 척하지 마라. 전화가 끊어졌다. 위험의 실감.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요. 한지아가 말했다. 그만둘까요? 아니요. 여기서 그만두면 박종수와 박모의 죽음이 헛된 게 돼요. 강인호가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더 조심해야겠어요. 비밀 보관. 두 사람은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겼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빛을 보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제8장 침묵의 새벽.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를 스쳤다. 세상은 대통령 취임의 화려한 잔향 속에 떠들썩했지만 강인호와 한지아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웠다. 진실의 단편들을 붙잡고도 끝내 전체를 밝히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박종수의 가족을 만난 뒤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마치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비밀의 흔적처럼 일렁였다. 우리가 잡은 건 결국 한 조각뿐이었어요. 한지아가 낮게 말했다. 강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빙산 위에 떠오른 작은 조각. 바다 속에 잠긴 거대한 덩어리는 여전히 손도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밖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형사의 귀에는 끝내 사라지지 않은 총성과 비명이 겹쳐 들려오는 듯했다. 며칠 뒤 구치소에서 이모의 편지가 도착했다. 종이 위에 새겨진 문장은 단순했으나 마치 고해 성사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형사님들께 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부디 권력과 돈 앞에 양심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한지아는 편지를 접으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도 결국 시스템에 삼켜진 사람이었을까요? 강인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둠 속에서 불꽃이 잠시 반짝이다 꺼졌다. 언론은 여전히 단순한 결론만 내보냈다. 비서관보 살해 사건, 금전 문제로 인한 개인적 범행. 기사는 명확하고 간결했으나 두 형사는 알았다. 그 활자 뒤에 숨어 있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음울한 진실이라는 것을. 정치권 역시 안도했다. 개인적 사건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몇몇의 목소리는 속삭였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박종수의 컴퓨터에서 복사한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서류철 사이에 숨겨둔 기밀 문서들은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잠들어 있었다. 언젠가 이게 세상에 드러날까요? 한지아가 물었다. 그래야지. 강인호의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단단했다. 역사는 늘 기다린다. 아무리 감춰도 결국 흘러나오게 돼 있어.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조차 믿지 못하는 미묘한 흔들림이 배어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다. 거리에는 새로운 정권의 질서를 찬미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시민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이 교차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말없이 길을 걸었다. 그들의 발밑에는 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 위에는 끝내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먹구름처럼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을. -8편 완.